안녕하세요. S버프입니다. 프로토 승부식 37회차, 이번 주말 회차인데요. K리그 1 분석 영상입니다. 2주간 휴식기를 가졌던 K리그인데요. 이 기간 동안에 A매치가 있었고, 이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대표팀 차출도 있었습니다. 대표팀에서 당한 부상 악재를 당한 선수들도 있었고요. 승격 팀들의 반란도 이슈가 됐던 K리그죠. 이 5라운드 6경기 분석입니다. 첫 번째 경기 전북 현대와 포항 스트러스의 경기인데요. 이 하창래라는 중앙 수비수의 퇴장 공백을 가진 포항이죠. 이 통산 전적을 살펴보면 전북이 우세합니다. 최근 10경기 전적도 그렇고요. 이 전북은 부상자가 많아서 고심일 수밖에 없는데 또 이 정민기 골키퍼의 실수로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경기는 점유하고 지배를 하는데 이 공격에서의 날카로움이 사라졌어요. 이게 아무래도 지난 시즌에는 이제 쿠니모토의 이탈, 이번 시즌에도 야심차게 영입한 이 아마노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그런 공격에서 막힌 혀를 뚫어주는 그런 플레이가 잘 안 나오고 있죠. 특히나 이 대구 원정에서는 대구가 아예 작정하고 밀집 수비로 내려서 버리자 이 상대를 공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광주전도 마찬가지였어요. 광주가 조직적으로 압박을 펼치니까 전북이 쉽사리 풀어내지를 못했었죠. 이 아마노와 이동준 선수가 부상해서 거의 복귀할 시점이 된 것 같은데 이 선수들이 합류하게 되면은 이 전북의 좀 답답했던 공격력은 확실히 개선이 될 겁니다. 김진수 선수가 이번 대표팀 경기에서 부상을 당했는데 이 전북 입장에서는 다행인 게 이 정우재 선수를 영입을 했었거든요. 정우재 선수도 제주에서 계속 주전으로 왼쪽 그 사이트백을 봤던 선수이기 때문에 걱정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정우재 선수가 제주에서 이 윙백으로, 그러니까 3백에서의 측면 수비를 봤는데 이 포백에서의 측면 수비 풀백으로의 적응이 어느 만큼 될지가 관건이긴 하겠죠. 스쿼드에 비해서 답답했던 공격력인데 이게 부상자들이 복귀를 한다면 해답이 될 것입니다. 원정팀 포항입니다. 이 박승욱 선수가 원래 오른쪽 측면 수비를 많이 보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지난 시즌에도 그렇고 종종 센터백으로도 나와서 이 하창래 선수의 공백을 커버를 했습니다. 그랜트 선수도 후반 교체 출전하면서 이 하창래 선수의 공백은 포항이 잘 메꿀 것 같긴 해요. 이 강원 상대로 경기 초반 PK를 실점한 후에 강원이 아주 의도적으로 그냥 아주 내려섰죠. 이 상대 밀집 수비에 굉장히 고전했던 포항입니다. 이 포항하면 이 전통적인 공격 옵션, 이 특유의 라인 브레이크가 전혀 나올 수가 없었죠. 상대가 라인을 전혀 올려서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후반 막판 한 4분 남겨놓고인가 이호조 선수가 또다시 교체 투입돼서 다시 한번 임팩트 있는 활약을 했습니다. 확실히 이 선수 덩치만 크고 높이만 있는 그런 선수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골 운이 따르는 그런 사나이입니다. 확실히 들어오면은 흐름을 바꿔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그랜트 선수도 복귀한 만큼 수비는 안정화가 됐을 겁니다. 근데 상대가 밀집 수비로 나섰을 때 대처 능력이 관건이겠죠. 배당률 보면은 전북이 정배당을 받았지만 이렇게 크게 격차가 날 경기는 아니라고 예상이 돼요. 이거는 포항 김기동 감독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준비를 잘해오는 감독이기 때문에 이 또 전북의 맞춤 전략을 들고 나올 겁니다, 분명. 저조했던 전북은 부상자들의 복귀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포항도 맞춤 전략을 펼치겠죠. 이 전략 싸움이 기대되는 아주 꿀잼 매치인데, 그래서 저희가 뭐 예상을 한다면 그래도 전북이 조금 더 전력적 우세를 가져갈 것이고 골차가 많이 나지는 않을 경기입니다. 근데 이번 경기는 아무래도 이런 승패보다는 오버를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그 포항이 먼저 전략적인 그 상대 뒷공간을 노리면서 먼저 골을 넣기 시작하게 되면 전북은 뭐 다양한 공격 옵션도 뭐 실바라든가 구스타보라든가 높이 싸움으로도 밀어붙이려고 할 것이고 어떻게든지 간에 1대0이나 2대0, 뭐 1대1 이런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2대1 이상의 스코어가 예상이 되는 그런 경기입니다. 인천과 대구의 경기입니다. 인천 아주 혼쭐이 나고 광주에서 혼쭐이 나고 왔죠. 홈에서 어떨지 기대가 되는 경기입니다. 통산 전적이나 최근 10경기 전적 그 인천이 근소하게 앞서는 있는데 이 득실이 얼추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는 두 팀입니다. 먼저 홈팀 인천입니다. 이 광주 원정에서 상당히 강한 전방 압박이 굉장히 고전을 했어요. 이 광주의 압박 플레이를 이명주, 신진호 이 투미들 이 노련미면 충분히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 김도혁이 측면에서도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오른발에 가담하면서 좀 나아지긴 했었는데 이 전반 막판 얻어낸 PK 이걸 에르난데스가 실축을 했는데 이걸 성공시키면서 2대1로 전반을 끝냈다면은 인천 쪽으로 흐름이 다시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이걸 실축하면서 흐름을 못 바꿨고 결국 후반 초반 실점을 하면서 완전히 팀의 사기가 꺾였던 인천다운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던 경기죠. 광주에게 크게 혼나고 온 인천인데 이 꺾였던 사기 회복이 관건이 될 인천의 5라운드 경기입니다.
원정팀 대구입니다. 대구는 확실히 최원건 감독이 팀 컬러를 잡은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수비적인 전술을 펼친 후에 역습. 이 바셀리스 선수가 선발로 나섰었는데 전북 상대로 높이도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아마 에드가와 이 바셀리스의 트윈타워 이런 조합도 언젠가는 나설 것 같아요. 이 수비수들의 높이도 워낙 좋은 만큼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위력적이죠. 이날도 이 김진혁 선수는 원래 원톱도 소화를 했던 선수인 만큼 선제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밀집 수비를 펼쳐도 위기는 전북에게 좀 위기를 많이 내줬습니다. 이 수비 시에 전체적으로 침착함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오른쪽 측면 수비에서 이 황재현 선수는 이 대표팀 연령별 대표팀에서도 경험치를 많이 먹어서 이 선수가 앞으로 향후 대구의 한쪽 오른쪽 측면을 완벽하게 책임을 져줄 것 같더라고요. 이 외국인 선수들이 이 적응기를 마쳤습니다. 대구의 스쿼드가 굉장히 파업이 됐죠. 재미는 포기해도 확실히 결과는 가져올 그럴 대구의 축구가 기대가 됩니다. 배당은 인천이 정배당을 받았는데요. 이 경기는 이렇게 인천 쪽으로 쉽게 기울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구에는 이 세징야라는 변수가 존재하잖아요. 이 세징야의 오른발 킥, 충분히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그 변수가 될 것입니다. 외국인 공격수들이 기량이 굉장히 뛰어난 두 팀이에요. 이 대구가 수비적으로 나서고 인천은 그런 대구를 굉장히 몰아칠 그럴 경기 양상이 흘러갈 텐데 전력이 엇비슷한 두 팀입니다. 굉장히 팽팽한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상했을 때는 아마 승패가 안 나눠지고 무가 나올 것이고 핸디를 마이너스 핸디인 만큼 핸디가 되면 대구 쪽으로 길 것 같은데 이 경기 많은 골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도 혹시나 가신다면 승패보다는 언더 쪽으로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광주FC와 수원FC의 경기죠. 광주의 조직적인 축구가 이번에도 이변을 일으킬지 기대가 됩니다. 통산 전적은 압도적으로 광주가 우세하고 최근 전적 역시 광주가 우세를 합니다. 먼저 홈팀 광주를 보면은 이 미친 듯한 활동량 그리고 전방 압박으로 인천을 상대로 완벽한 경기력을 펼쳤죠. 이 조직적인 전방 압박으로 상대를 굉장히 괴롭히는데 이거는 전북한테 2대0으로 지긴 했는데 후반 중반까지도 이 전북 상대로도 굉장히 좋은 압박 전술을 펼쳤죠. 관건은 이러한 압박 전술을 경기 내내 유지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서서히 경기 수가 늘어나면은 이 전체적으로 체력 문제가 발생을 할 텐데 그러한 리스크를 잘 소화를 한다면 올 시즌 광주 굉장히 무서운 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측면 공격수 아사니 선수 K리그에 이미 완전히 적응을 했고 이 엄지성과 함께 했을 때는 그 파괴력이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 킥 능력도 이번에 증명을 했죠. 프리킥 골로. 근데 엄지성 선수는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이 U22 대회에서 이 머리를 크게 부딪히면서 교체 아웃이 됐었는데 아마 이번 경기 선수 안전을 위해서 출전을 안 시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축구는 개인이 아닌 이 팀 스포츠라는 걸 증명했던 광주죠. 이 순간적인 압박과 이 속공의 매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원정팀 수원FC죠. 3-4-3 형태로 나섰지만 울산 상대로 중원 싸움에서 완전히 밀려났습니다. 이 객관적인 전력 차이를 사실상 전혀 좁히지를 못했어요. 측면과 중앙 수비 모두 상대 울산의 공격력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박스 안에 수비 숫자가 많았는데도 이 민첩성이 떨어지면서 순간적인 대응 능력이 전혀 보여주지 못했죠. 이 라스와 무릴로 조합을 통한 역습 외에는 공격 전개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수원FC는 윤빛가람의 이 수비 부담을 줄여줄 파트너를 찾는 것이 아주 급선무가 된 것 같습니다. 수비가 안정이 돼야 공격력도 살아날 수원FC죠. 배당은 확실히 최근 경기력에서 보여줬듯이 광주가 굉장히 좋은 정배당을 받은 상황입니다. 4라운드 최고의 팀이었던 광주죠. 팀 단위의 조직적인 압박과 속공, 이 수원FC 수비가 알고서도 막을 수 없을 그럴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 그래서 광주의 승, 핸디를 받아도 광주가 이길 것 같습니다. 오버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경기는 대전과 FC 서울의 경기인데요. 서울 안익수 감독의 축구가 광주 이정효 감독에게 지적을 한번 당했었죠. 이 대전 원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축구를 펼칠 것 같아요. 제주 원정에서도 그랬거든요. 통산 전적, 최근 전적 모두 대전이 열세였죠. 홈팀 대전, 지난 수원 원정에서 3-4-3 형태로 윙백들의 수비적인 그러한 운영을 펼쳤죠. 티아고의 높이는 확실히 강점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타점에서의 헤딩, 이건 굉장히 위력적이죠. 이진현 선수가 왼발킥이 다시 한번 발동이 됐는데 이 킥 능력보다는 순간적으로 그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이진현 선수의 그러한 순간적인 움직임이 더 돋보였던 골 장면이었죠. 체력적으로 준비가 굉장히 잘 된 모습이었습니다. 상대 수원 삼성이 후반 막판 지쳐 있었는데 그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뛰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굉장히 높은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두 골을 경기 막판 몰아쳤습니다. 예상 외로 밸런스가 잘 잡혀있는 대전입니다. 집중력 싸움에서도 이겨냈던 그러한 모습을 보인 대전이죠.
원정팀 서울입니다. 이 잔뜩 웅크리는 축구 스타일은 아마 계속될 것 같아요. 이 황의조 선수의 컨디션 회복이 득점력 이게 관건인데 이 황의조 선수 연계 플레이나 움직임 굉장히 좋은데 마무리 슈팅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특히 그 제주원정에서는 나상호 선수가 이렇게 컵백해 줬던 거 그게 참 텅 빈 골문으로 못 넣었던 건 좀 아쉽죠. 이 세트피스와 중거리 슈팅도 굉장히 위협적인데 서울의 큰 약점이 발견이 됐죠. 이 울산전에 이어서 최철원 키퍼 이 경기 막판에 잡아내야 될 캐칭해야 될 나오면 슬라이딩하면서 잡아내야 될 공을 놓치면서 이거는 엄연히 키퍼의 미스였습니다. 또다시 실점하며 팀을 위기로 몰아넣을 뻔했죠. 재미는 놓쳤지만 실리는 챙기고 있는 서울입니다. 관건은 공격수들의 감각을 골 감각 회복이겠죠. 배당 역시 서울이 정배당을 받았는데 그렇게 편차가 크지 않은 것, 두 팀의 전력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현재 시점의 상황입니다. 두 팀 모두 안정적인 운영을 굉장히 선호하죠. 이번 경기의 관건은 측면 수비력이라서 갈릴 것 같습니다. 뭐 이 서울의 이채석이나 김진야냐 아니면 대전의 서영재나 아니면 오재석이냐 이 측면 확실히 나상호의 파괴력 이런 것들을 대전에서 막아낼 수 있을지 아니면 대전의 뭐 김인균이라든가 이런 속도 레안드로의 속도를 서울이 막아낼 수 있을지 거기서 판가름이 날 것 같은데 최전방 공격수의 퀄리티 아직 골들은 없지만 황의조와 일류첸코 이 퀄리티가 높은 서울의 우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기를 해서 대전의 패 그렇다고 많은 골이 나올 경기는 아니죠. 핸디 무 언더 이 경기도 언더 추천드립니다. 두 팀 모두 굉장히 안정적인 운영을 펼칠 거예요. 다음 경기는 제주와 울산의 경기인데요. 제주는 부상자가 많죠. 근데 울산은 대표 차출의 피로도가 큰 상황입니다. 이 통산 전적에서도 제주가 좀 열세고 최근 맞대결에서는 확실하게 제주가 열세입니다. 홈팀 제주입니다. 부상자가 되게 많지만 그래도 잇몸으로 잘 버틴 제주입니다. 근데 지난 서울과의 4라운드 경기에서도 아쉽게도 센터백 이정훈 선수가 전반 30분쯤 부상으로 실려 나갔죠. 그 서울의 수비적인 이 운영에 공격 시도를 많이 하긴 했는데 뭔가 짜임새 있고 완성도 높은 게 없었습니다. 이 안현범은 확실히 오른쪽에서 파괴력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이 안현범의 돌파 이후에 마무리까지 연결이 좀 부족한 상황이죠. 그 경기를 점유를 하다가 내려선 상대에게 순간적인 역습을 좀 대비하지 못하는 수비적인 미숙함을 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유리 조나탄이냐 헤이스냐 누구냐 이 최적의 공격 조합을 찾아내는 게 제주 입장에서 제일 큰 관건입니다. 부상자가 많아도 버텨내고는 있습니다. 이 관건은 공격 조합을 찾아내는 거죠. 원정팀 울산입니다. 이 주민기의 폼이 제대로 살아난 울산의 공격력이죠. 수원FC 상대로도 압도적 경기력으로 3대0 완승, 말 그대로 완승이었습니다. 이 첫 선을 보였던 보야니치 선수도 수준급의 중원 플레이를 펼쳐면서 울산의 전력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A매치 주간에 차출이 많았죠. 이 마틴 아담 선수도 헝가리 대표팀으로 차출돼서 두 경기를 뛰면서 골도 기록하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이 A매치와 22세, 23세에 차출됐던 선수들의 체력 안배가 관건인 울산입니다. 객관적인 전력은 압도적으로 K리그 1에서 탑입니다. 관건은 이 주축 선수들의 체력 회복이겠죠. 더군다나 제주 원정 경기인 만큼. 배당은 울산이 정배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제주가 굉장히 수비적으로 운영하려고 할 겁니다. 이 울산에게 공세적으로 맞불 싸움을 했다가는 감당하기가 힘들 거예요. 울산의 공격적 조합이 너무 다양합니다. 어떤 조합으로 뭐 마티나담, 주민규, 뭐 박호 너무 다양한 조합이 있기 때문에 이 상대가 어떤 공격 조합으로 나올지 예상하는 것도 제주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쉽사리 제주가 막아내기 어려울 경기겠죠. 울산은 체력적인 변수만 넘어서면 됩니다. 그래서 제주의 패, 핸디를 받아도 제주가 질 경기로 예상이 되고 오버 예상을 합니다. 다음 경기는 수원 삼성과 강원 FC의 경기죠. 버스를 막혔던 수원입니다. 대전에게 3대1로 패한 뒤에 이번 경기 반등할 수 있을지. 통산 전적에서는 수원이 앞서고 있고 최근 전적에서도 근소하게 수원이 좀 앞서고는 있습니다. 수원 이 승리가 아직 없는데 이 U21을 뺀 베스트 11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 차라리 U22 카드를 그냥 수원FC처럼 좀 빠르게 빼는 게 오히려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데는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공격 조합과 이 중원의 운영은 굉장히 괜찮은데 다만 이 골 결정력이 좀 아쉬워요. 안병준 선수가 아직 골이 없죠. 뮬리치라도 빨리 복귀해서 뭔가 다른 조합이라도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이기재 선수는 A매치 활약으로서 기대감, 자신감이 올라서면서 확실히 킥력이 좋은 선수인 만큼 활약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날 대전과의 경기에서는 이 공에 시선이 쏠리면서 상대 선수들의 박스 침투를 놓치면서 실점을 했는데, 아 경기 막판에 또 선수들의 체력 안배도 관건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실점 세 번째 실점을 할 때는 거의 쫓아가지를 못하는 모습이었죠. 아코스치 말고는 누가 골을 넣을 수 있을지, 이 뮬리치라도 복귀해야 풀릴 것 같은 수원의 답답한 공격력입니다. 원정팀 강원이죠. 이 최전방 고민이 많아 보이는 강원의 라인업입니다. 이 확실한 타겟형 스트라이커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이 갈리고를 향한 역습은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이 김대원, 지금 양현준 선수가 코뼈골절로 좀 엔트리에 빠져 있는데, 이 기존 멤버들과 잘 조화만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위협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날 후반전에도 이 김대원이 들어오면서 갈레고, 김대원, 그다음에 알리바이프 이런 식의 약간 3톱, 약간 제로톱 형태로 운영도 하긴 했는데, 근데 이때는 이미 강원이 PK로 선제골을 넣은 후에 굉장히 수비적인 플레이를 펼칠 목적으로 김대원 선수를 그렇게 투입을 했던 거죠. 지지 않겠다는 수비 축구를 펼치면서 그래도 무승부 1점을 얻어오는데 그쳤습니다. 이 차전방 부재로 공격력이 좀 저하가 됐죠. 수비적 운영이 좀 불가피한 강원입니다. 배당은 수원이 정배당을 받은 상황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 강원의 경기력이 수원보다는 지금 처져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 부상자들도 많고. 이 무너진 수원이었지만 경기 내용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이 막판에 체력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무너졌던 건데, 근데 강원은 경기 내용도 좀 문제가 많이 보였죠. 벼락 끝 승부가 아주 처절한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경기는 수원의 승, 핸디를 만든 무, 언더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직접 구매한 투표지인데요. 전북과 포항의 경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보가 굉장히 안정적인 경기가 될 것 같고, 광주와 수원FC 이 경기는 광주가 무조건 이길 것 같습니다. 핸들을 받아도 이길 것 같은데, 그래도 안정적으로 가자고 하면은. 그리고 수원과 강원의 경기도 수원 벼랑 끝에 몰린 선수들의 처절한 사투가 결국 승리로 이끌어낼 것 같습니다. 대전과 서울의 경기는 애매해요. 확실히 뭔가를 투표를 하기가. 그리고 울산 역시 울산이 가진 큰 변수, 체력 안배, 그리고 제주 원정이라는 부담감, 이런 것들이 있고, 인천과 대구의 경기도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세 경기만 확실하게 투표를 했고요. 7.4배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프로토 승부식 37회차 K리그 1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분석 참고하셔서 이 구독자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대하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